네,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박병창입니다. 오늘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0분 정도의 시간이 없어요. 근데 30분 동안 어떤 걸 전해드려야 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길적 분석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그런 컨셉보다 제 타이틀이 재테크 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마인드로 좀 해야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스마트하게 투자하기로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실제로.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증권사 직원들끼리 얘기할 때도 어떤 종목이 지금 뭐 샀는데 좀 내려가, 그러면 아니 뭐 갖고 있으면 올라갈 건데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자 이거 내가 많이 물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야 수평이도 하면 되지. 심플하게 그냥 얘기하거든요. 또 시황도 그래요. 시황도 우리 설명을 좀 하면 뭐 일단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시황을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애널리스트의 자료들을 보면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재테크하고 수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자. 단순하게 이런 개념으로 오늘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주식 투자 단순화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스스로도 가능한 단순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잔소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 얘기를 하고 있으니, 주식시장은 초고 위험의 시장입니다. 저 차트가 여러분은 뭔지 아시죠? 저 차트가 WTI 유가 선물입니다. 작년에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선물이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정상이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비정상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주식시장은 초고 위험 상품을 투자하는 곳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잔소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촛불이 있습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자. 주식을 사놓고 기도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사, 그리고 제발 오르기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을 폄하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투자자들을 전부 다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직원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뭐 좋대, 그러면 야 사자 그랬고, 사서 왜? 야, 이거 얼마나 오르는데 뭐가 좋다는데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주식을 사기 전에 사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 적정 주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서 어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 나는 어떤 경우에는 팔 것이라는 게 정확하게 처음에 결정을 하고 주식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수익이 나냐 안 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주식이 올라도 늘 불안해. 주식이 떨어지면 더 불안해. 오르면 왜 오르는지 모르겠고, 떨어지면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사야 될지 모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분석의 마음으로 합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다시입니다. 이건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우리 행동경제학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앵커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증권사 직원들이, 아닙니다, 저를 얘기할게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이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할 말 없고 또 욕도 먹고 저도 손실도 나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제가 믿는 어떤 분한테 좋은 정보를 들었을 때, 이랬을 때 이거 듣고 사가지고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 눈에는 이거는 남들이 다 팔고 나오는데 그냥 나는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앵커링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손실이 나지 않아요. 자기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식 사서 그냥 끝까지 그냥 내가 망하나 네가 망하나 보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로 크게 손실을 입어서 내상을 입고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앵커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앵커링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존 그리니피터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온갖 슬픈 말과 문장 속에서 가장 슬픈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아, 그때 써야 되는데. 그때 써야 되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뭐예요?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10배 났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너 샀냐? 이런 거죠.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야, 내가 그때 100% 수익 났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100%를 손실을 내가 이익 났던 걸 까먹고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수익이 났다가 그랬다가 그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상장 폐지될 때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계속해서 많아요. 아, 그때 써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잔소리라고 표현 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기술적 분석의 근간에 되는 겁니다. 이런 심리를 갖고 있지 않아야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내가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고 내가 타이밍을 내 원칙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서 주식을 쳐다보면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술안주 주식 이야기, 이것도 제 책에서 많이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면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 그럴 것이고요. 뭐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두 다 그럴 것이고, 내가 이게 친구들끼리 3-4명이 모여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먹지만요.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지난번에 우연찮게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박병창 부장한테 종목을 이렇게 들었다. 아, 이런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좋다고 하더라. 앞으로는 탄소 중립이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종목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서 내가 분석을 해보는 거 굉장히 좋다더라. 아, 내가 봐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2주일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또는 한 달 후에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서 봤더니 그 주식이 정말 한 50% 올랐어요. 이 친구는 그 술집에 다시 만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큰 소리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내 말 맞잖아. 샀어 안 샀어? 그 사람이 이 주식을 얼마나 샀을까요? 그 얘기한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샀을 겁니다. 샀어도 찔끔 샀을 거예요. 근데 내 말이 맞지예요. 내 말이 맞지. 진짜 침을 튀겨오면서 내 말이 맞지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저도 그래서 방송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시황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황에서 요러요러한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요 말을 하기가 되게 껄끄러워요. 왜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이 맞지가 있어. 지금은 다 내 말이 맞지야. 모두 다 그냥 투자하는 개개인들도 다 내 말이 맞습니다. 주변에 누가 종목을 추천하거나 시황을 얘기하거나 특히 종목을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 너는 얼마나 샀는데? 너 얼마에 몇 주 샀는데? 너 지금 몇 주 갖고 있는데? 너는 보유 자금이 지금 얼마이고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봐서 그 사람도 사서 그 사람도 물리고 그 사람도 벌고를 나를 같이 하면서 같이 분석이 돼야지. 말만 하면은, 여러분 말만 하면 주식 잘 맞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맞힐 수 있어요. 어떻게 맞힐 수 있는지 아세요? 종가 무렵에 탁 올라가는 거, 오늘 이것까지도 강의를 마지막에 할 건데요. 종가 무렵에 끝까지 횡보하다가 마지막에 올리는 종목들, 시간외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주가 올리는 종목들, 그 다음 날 그 주식은 다 올라요. 그런 주식은 그 다음 날 다 오릅니다. 근데 그런 주식들 오후 끝나고 나서 저녁에 야, 이거 오늘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종목 내일 오를 것 같아. 아, 오르죠 당연히.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갭상승해서 플러스 10% 시작하는데 내가 그걸 살 수 있어요? 누가 살 수 있나요? 또 샀다고 쳐요.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모의 투자했을 때 모의 투자의 오류라는 것도 있거든요. 모의 투자에서 높은 승률로 성공한 사람을 나중에 실제로 돈을 맡겨서 투자를 시켰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돈을 넣어서, 내 돈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넣어가지고 내가 10% 내려갔을 때 손실이 나는 것을 내가 심리적으로 감당하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을 넣고 내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의 판단, 사실 굉장히 긴 얘기를 한 30분 안에 짤막짤막하게 그냥 핵심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 방식하고 바텀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텀업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이런 분들이 있죠. 영국의 투자자들,
뭐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한 투자자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분들은 작은 종목이지만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을 사서 그런 주식을 사서 롱텀으로 길게 5년 10년 가져가서 그 주식이 나중에 이번에 테슬라가 그랬던 거잖아요. 나중에 그 회사가 정말 성공을 해서 내가 몇십 배, 몇백 배 날 수도 있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주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소위 바텀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중에 스몰캡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투자를 실제로 많이 하고 그 투자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탑다운 방식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을 항상 얘기하는 이유는 종목은 시황을 이기지 못해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요즘에 이번 주에 반등을 약간 주었지만 지난 2주 동안 뭐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물론 조금 하락한 건 아니에요. 3,300포인트에서 3,06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작게 하락한 건 아닙니다. 지수가 약 7, 8% 하락하니까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15%, 20%씩 마이너스가 났어요. 아니 장기 투자하라면서요. 주식 투자는 사서 파는 게 아니라면서요. 대부분 작년에 거래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번에 요만큼 쫙 빠졌어요. 한 10% 빠졌어요. 삼성전자 고점으로부터 한 10%, 15% 빠졌어요. 무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주식시장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란 말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내가 처음에 장기 투자를 이 주식을 가지고 장기 투자할 거였으면 이 정도 이런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을 표현을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시황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시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시크리컬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좋은 종목들도 자기 가치 대비 비해서 시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은 실적이 그만큼 나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황 자체가 성장주가 올라가는 그 시황이 됐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황도 있어요. 시황은 대세 상승도 있고 대세 하락도 있고 상승권 박스권도 있고 그리고 하락권 박스권도 있고 테마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황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해놔야지만 내가 거래 전략이 나오고 거래 타이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황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주도와 섹터 분석을 하고 주도 종목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 타이밍을 하는 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론 적용만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를 대입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시황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시황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자,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 시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 비율은 얼마나 할 것이냐, 지금 뭐 레버리지 써야 되느냐, 베팅을 강하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왜?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유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이냐, 지금 사가지고 롱텀으로 3년, 5년 들고 가?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시장에서 시장이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물론 지금 3,000포인트까지 1,439에서 3,000에 올라왔지만 3,000에서 6,000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시장에서 내가 들고서 계속해서 가져갈 거냐는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시황을 정리를 하면 이런 시황인 거죠. 자, 주식 투자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전체 자금에서 일부 현금 한 30% 정도는 현금을 두고서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는 거다. 보유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형주는 롱텀으로 구조적 성장주는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수가 움직여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지금 롱텀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움직이는 대형주들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끊어서 거래하는 게 지금 시황에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황 분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주도 업종은 무엇이냐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주도 업종은 그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 종목, 얘네들을 주도 종목과 주도 업종 분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가 뭡니까? 또 이것부터 출발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뭡니까, 여러분? 반도체요? 바이오요? 뭐예요? 자, 만약에 있다면 아직까지 힘이 살아있다면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거 말고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언택트입니까? 컨택트입니까? 성장주예요? 가치주예요? 이런 얘기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제 지금 요즘에 여러분 시황 분석하는 내용이나 여러분 TV 보시면 가치주냐 성장주라는 얘기 안 해요. PDR, 드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언택트, 컨택트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미 작년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동안에 한 사이클이 다 돌았어요. 언택트도 올랐고 컨택트도 올랐고 또 가치주도 저평가됐다고 해서 올랐고 다 올랐어요. 한 사이클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서 시크리컬한 어떤 섹터가 시장을 끌고 가면서 올라가는 것은 이미 한 텀을 지났어요. 그만큼 시장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 섹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못 가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주도 섹터가 나타나면 시장이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는 거는 주도 섹터가 없는 거예요. 주도 섹터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투자하지 말고 나가야겠네요? 아니죠. 주도 섹터라는 거 뭐냐면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 시가총액 상위에 시가장을 끌고 가는 섹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이 못 가는 구간에서 상승후 박스권의 구간에서는 종목 장세가 벌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테이퍼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2013년도에 벤 버너키 의장이 테이퍼링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고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했죠. 2014년 이후에 2014년 15년도에 우리나라 커피 시장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여러분 차트 한번 보세요. 2014년 15년도에 어떻게 했죠? 급등했습니다. 물론 박 부장님 과거에 그랬다고 내년에 또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 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수가 더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장은 돈이 있어. 이 돈들은 그러면 시장에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은 수익이 더 높은 곳으로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대형주는 안 될 것 같아. 지수 관련주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지수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섹터로 옮겨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산업 사이클상 성장하고 있는 산업보다는 구조적 성장주가 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조적 성장주가 뭐고 거기에 주도 종목이 뭐냐? 자, 거기까지 또 가보자고요.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의 주도 종목이 이제 시장의 대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걔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후방에 있는 원익 IPS, 원익 QNC도 그렇고 뭐 테이크인도 그렇고 줄줄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있는 종목들도요. 바이오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그러면 SK이노베이션, LG화학 얘네들 우리 맨날 아는 얘네들이 어때요? 요즘에?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후방에 있는 소재 업종들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시장이 지금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대형주는 못 가고 그 뒤에 있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대형주가 지금 멈춰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그 후방에 있는 구조적 성장주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1995년도에 인턴으로 증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주식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너무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를 맞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처참하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 많이 맞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외환위기가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IT 버블이 생겼습니다. IT 버블이 생기면서 소위 인터넷 시대가 생겼습니다.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에 소위 빵주라는 게 생긴 겁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가 생기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 어떤 기능들이 많이 생긴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인터넷 기반으로 생긴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산업을 또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사이클은 아니지만 작년에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4차 산업혁명을 더 확실하게 빨리 이끌면서 새로운 시대로 갔는데 그게 언택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그러면은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구제가 되고 백신이 생기고 치료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그러면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갈 거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에 우리 익숙해 있고 이런 시기로 가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적인 상황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언택트와 컨택트가 합쳐져 있는 세계가 이제는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택트와 컨택트가 주도한 합쳐져 있는 세계 이게 메타버스예요.
이제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가는 거죠. 우리 증권사도 저는 그래서 우리 회사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객장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객장들이 이제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비대면을 개발해서 아바타가 가서 우리 직원들도 다 아바타예요. 거기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상담하고 다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새로운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시대에 가는 동안에 필요한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흔히 아는 AR, VR이 있고 AI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또 동영상 기술이 필요하고 통신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여기에 우리가 구조적 성장주라고 얘기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위기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할 때 각 국가에서는 항상 돈을 어떤 한 곳에 쏟아부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게 1998년도에는 IT였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부동산 때문에 버블이 생긴 거죠. 부동산 버블 붕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재건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버블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 팬데믹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쏟아부었어요? 백신 만드는데 치료제 만드는데 쏟아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 넘어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한 게 뭐냐? 친환경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양광과 풍력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친환경 그러면 자꾸 그쪽만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세상이 어디로 변했냐? 러프하게 큰 클로를 얘기하면 소위 ESG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ESG 중에 맨 앞에 있는 E가 인바이러먼트잖아요. 거기에 환경 안에 재해, 질병, 기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지금 다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뉴스를 여러분 잘 보시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시진핑의 향후의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책들 이거 전부 다 보면은 기후 대책 그리고 탄소 중립 전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계속 연구 개발이 일어나고 그것에 맞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주투자는 그것에 맞는 세상의 변화에 맞게 따라가는 기업,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메타버스나 탄소 중립,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향후 수년간은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종목들을 찾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내가 찾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종목이 봤더니 추세 상승하고 있어요. 추세 하락하고 있어요. 급락하고 있어요. 급등하고 있어요. 또는 패턴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주가의 위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추세 상승하는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하고 하락하는 종목하고 매매하는 방법, 급등하는 종목, 급락하는 종목이 매매하는 방법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그들은 전부 다 달라요. 다른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매매 전략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래 전략을 내가 결정을 하는 거고 그 결정이 난 이후에 마지막에 거래 타이밍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거래 타이밍을 제가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거래 무슨 타이밍을 하루 종일 거래 타이밍까지 결정하면서 그러면서 투자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장이 요즘에 좀 흔들리죠. 3,300에서 3,060까지 빠졌다 지금 3,100포인트 위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불안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살려고 해요? 아침에 사야 될까요? 오후에 사야 될까요? 시장이 약할 때는 종목이 떨어진 종목들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침에 떴다가 다 밀려요. 왜? 뜨면은 매물이 나오니까 빨리빨리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약한 거잖아요. 약한 시장에서는 아침에 절대 사면 안 돼요. 오후에 사야 됩니다. 끝까지 보고. 그날 만약에 반등 못 주면 다음 날 사야 돼요. 주식을 사야 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반대로요. 시장이 초강세예요. 반도체가 초강세야.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 요즘에 좀 오르죠.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세의 시장인데 나 이거 보고 있다가 끝까지 보고 있다 오후에 사야지. 그날 그냥 10% 떠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날 못 사. 나 오늘 못 사니까 나 내일 사야지. 그럼 내일 또 떠. 그럼 나 이거 어떡하지? 그럼 기다려봐야지. 근데 그게 가버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좋은 장에서 좋은 종목은 맨날 쳐다보다 못 사는 거고 또 어떤 종목은 내려가는 종목을 아침에 사서 맨날 물리는 거예요. 그만큼 거래 전략이나 거래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래 전략과 거래 타이밍이 달라야 된다. 이런 공부도 좀 하면서
내가 전체적인 투자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투자 종목의 선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오긴 했습니다. 좀 요거는 쭉 읽어 드릴게요. 윌리엄 오닐의 캔 슬림인데 이 캔이 앞에 있는 영어 이 글의 맨 앞자입니다. 맨 앞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 있는 C의 캔 슬림의 C는 뭐냐면 커런트 쿼털리 이익의 어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기 있죠. 분기 EPS, 분기 이익이 4분기 연속 이상으로 좋아지는 기업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는 뭐냐? 애니얼 어닝이에요. 연간으로 볼 때도 어떤 해는 좋고 어떤 해는 안 좋고 여러분 그 중소형주 보면은 한 해는 엄청 수익 났다. 그다음에 적자 났다.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거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N은 뭐냐면 뉴 프로덕트 그리고 뉴 매니지먼트, 뉴 하이 이런 거예요. 신고가 나오고 신제품이 만들어지고 신경영자가 들어오고 새로운 경제가 들어오고 이런 기업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S는 수요와 공급, 서플라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은 뭐냐면 리더냐 추종자냐 주도주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M은 마켓이에요. 마켓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시장의 방향이 강할 때 주도주를 사되 그 주도주가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었거나 신경영자가 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사되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 이런 기업을 골라서 사야 된다는 게 L 윌리엄 오닐의 캔 슬림이에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살지 말지 누구한테 누가 추천을 받으면 여기에 대입을 해봐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대입해서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요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From the basic 주가의 기울기는 영업이익의 기울기입니다, 여러분. 주가는요.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좋아서 실적이 계속 좋은 기업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적자 났다가 흑자 났다가 내년에 더 좋아지는 기업 이런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주가의 기울기는 영업이익의 기울기다. 항상 뉴를 바탕으로 한다.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다. 시장의 트렌드를 추종한다.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걸 마지막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만 더, 요거 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요 화면을 보시면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 포인터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고전적인 길쭉 분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돌파할 때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이게 길쭉 분석 체계에 있는 모든 책에 나와 있는 이게 추세 매매 매수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매매 못 합니다. 이거는 사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주식을 매매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잘라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될지 몰라요. 이걸 추세 다 사후적으로 만들어 놓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 상황에서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지 아니면 올라가는 척하다 내려갈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매수자가 가격을 올려서도 더 살 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걸 체결 강도라고 하는데 그런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 돼요. 내 눈에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그냥 애들도 자 조금만 가르치면 이 종목이 지금 사려는 사람이 많아요, 팔려는 사람이 많아요.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못하지만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할 때 이렇게 100분이 오세요. 그러면 강의 다 끝나고 지금 다 이 종목 때문에 미치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딱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대부분 갖고 계시는 게 지금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로 화면을 딱 띄워요. 삼성전자 띄워놓고 자 이 종목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삼성전자 머리를 지금 머릿속에 차트를 그려놓고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팔아야 된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또는 날 모르겠다 그럼 손 들어요. 가장 많이 손드는 게 그 차트예요. 정답이에요.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느냐 팔려고 하느냐 살 때 위로 살려냐 아니면 아래로 팔려고 하느냐 그 체결 강도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매매 타이밍에 거의 뭐 처음부터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주로 저축하기
제가 일반 기업에 가서 설명드릴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가치주를 롱텀으로 투자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치주로 롱텀으로 투자하려면 한 방에 몰빵 놓고는 절대 여러분 참지 못해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생기면은 그걸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치주를 저축하듯이 투자하는 방법을 이용하면은 거의 대부분 주식 투자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공하면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르게 말을 해가지고 전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들으셔서 감사합니다.